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꽉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약간 부어있거나 딱딱한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간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신호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46년간 서울과 부산 전역의 의료센터에서 간 질환과 한국 전통의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1만 8천 명이 넘는 간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왔으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에 10년, 15년, 심지어 20년의 건강한 삶을 더해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간이 아직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주의 깊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3개월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의 최모 씨가 새벽 2시에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의식이 혼미하고 피부가 노랗게 변했으며 복부에 복수가 차서 마치 임신 6개월처럼 보였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불과 2주 전만 해도 멀쩡하셨다고 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정원 가꾸기도 하셨다고요. 본인의 간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간의 70%가 흉터 조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시며 제가 거의 매일 듣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이것이 제가 간 질환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비명을 지를 수 없는 것이지요. 피로감을 느낄 때쯤, 피부가 노랗게 변할 때쯤, 배에 물이 찰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80%를 잃은 상태입니다. 80%요? 지금 이 순간 한국에만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세포는 지방에 익사하고 있고 질식하고 있으며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간 질환은 더 이상 과체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마라톤 선수도 지방간을 가진 경우를 봤습니다. 50대에 마르고 채식하는 여성분들도 심각한 간 염증을 가진 경우를 봤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환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체중을 줄이세요. 술을 끊으세요. 운동을 더 하세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간세포가 재생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죽어가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천 건의 사례를 치료하고 수세기 동안 일본과 한국 마을에서 사용된 전통 치료법을 연구한 끝에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간이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2가지 특정 화합물에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여러분의 간은 매일 간을 파괴하는 독소를 중화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전통의학에는 마이어 레몬을 한 가지 특정 십자화가 채소와 결합하는 고대 조제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준비하여 하루 중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면 이 조합이 손상된 간세포에 글루타치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전구체를 대량으로 공급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여러분의 간이 생산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민간 요법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생화학입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서울의 제 병원에서 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간 수치가 높은 환자들, 초음파로 확인된 지방간 질환을 가진 환자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환자들이었습니다. 6주 안에 39명이 간 수치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12주 안에 32명이 추적 영상검사로 확인된 간 지방 감소를 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정확한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간이 스스로 치유되는 것을 막고 있는 3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4가지 경고 신호,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놓치는 미묘한 신호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준비 방법, 정확한 시간, 그리고 몇 주 안에 여러분의 간이 건강한 세포를 재생하기 시작하도록 하는 3단계 접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 하루하루가 왜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아직도 일주일에 사흘은 서울의 제 병원에서 환자를 봅니다. 그리고 많은 제약회사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43년간 저는 여기 한국에서 간 질환과 아시아 전통의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1만 8천 명이 넘는 간 질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영원히 잊혀질 뻔했던 것입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부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이 지금 이 순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닫히고 있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7살이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셨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셨습니다. 다 큰 자녀 셋의 손주가 8명이었습니다. 가끔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식사 후 약간의 더부룩함이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셨습니다. 4월의 어느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부인이 의식을 잃은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삼성의료원에 도착했을 때는 간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급성 간성 뇌증이었습니다. 의사들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 씨는 최소 3년 동안 심각한 간 손상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관대한 장기입니다. 기능의 75%를 잃어도 여전히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축복인 이유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저주인 이유는 정말로 아프다고 느낄 때쯤이면 손상이 이미 치명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143명이 중증 간질환 진단을 받습니다. 그중 31명은 5년 내에 사망합니다. 이들은 마약 중독자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회사원들, 할머니들, 선생님들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현대의학의 가장 큰 거짓말은 간질환이 술과 바이러스만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간을 죽이는 진짜 침묵의 살인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질 과산화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세포라고 불리는 여러분의 간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공식품을 먹을 때마다, 환경 독소에 노출될 때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밤마다 간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간은 싸우려고 하지만 이 공격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원료가 없으면 간세포는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흉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간섬유화라고 합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이제 45세 정도의 젊은 환자들에게서도 간경화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4단계 섬유화에 도달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 됩니다.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서
이런 기적 같은 능력을 가진 유일한 장기입니다. 간 기능의 60%를 잃었어도 남은 세포들이 증식해서 건강한 조직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저는 제주도 상안마을에서 사용되던 고대의 준비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곳의 스님들은 90대까지 완벽한 간 기능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지방간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간경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매일 아침 하에 뜨기 전에 섭취하는 특정 조합이었습니다. 마이어 레몬과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준비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방법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몬을 뜨거운 물에 짭니다. 이것은 효소를 파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로콜리를 익혀 먹습니다. 이것은 설포라판을 비활성화시킵니다. 이런 실수들은 치료법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듭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발견했을 때 저 자신에게 실험해 봤습니다. 제 간 효소 수치 ALT와 AST가 단 3주 만에 40%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종로구에 있는 제 병원의 환자들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 72세입니다. 지방간 질환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심각한 간 지방증이 보였습니다. ALT 수치가 187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는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90일 후 ALT 수치가 42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물이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글루타치온 전구체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이어 레몬과 특정 십자화과 채소의 조합이 왜 간에 그토록 강력한 치유 효과를 만드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고 표준 의학 치료가 종종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간에는 간세포라고 불리는 약 3천억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세포가 아닙니다. 각 세포는 매 초마다 5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50세가 지나면 이 세포들이 자신들이 만든 노폐물에 빠져 죽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수거원이 오지 않는 공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립 라인은 계속 돌아가지만 독성 물질이 곳곳에 쌓여서 결국 전체 작업이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지질과산화라고 하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간세포가 지방을 처리할 때 위험한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나무를 태우면 연기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젊고 건강한 간에서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즉시 이 부산물들을 중화시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가공식품, 약물, 술, 심지어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글루타치온 저장량이 고갈됩니다. 독성 부산물이 축적됩니다. 간세포에 염증이 생깁니다. 흉터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섬유화라고 하며 이것이 끝의 시작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섬유화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뭔가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70%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침묵의 사형집행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이어 레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어 레몬에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독특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남아있는 건강한 간세포가 3가지 특정 아미노산을 생산하도록 강제합니다. 시스테인, 글리신, 그리고 글루탐산입니다. 이 3가지 아미노산이 바로 우리 몸이 새로운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몸은 이 아미노산들을 황화합물과 함께 섭취할 때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화가 채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다 자란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정확히 3일 된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이 작은 새싹들은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의 가장 높은 천연 농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혈류로 들어가면 각 간세포 내부의 NRF2 경로라고 불리는 유전적 스위치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세포 안에서 잠자고 있던 비상복구 시스템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NRF2 경로는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글루타치온 생성을 최대 300%까지 증가시킵니다. 둘째, 간의 흉터 조직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진행성 손상을 일으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되고 문서화된 세포 생물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어 레몬과 브로콜리 새싹을 따로 먹거나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효과의 약 20%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준비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강남구에서 오신 68세 초의 여사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지방간 질환과 정상보다 3배 높은 간 효소 수치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간 효소는 거의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 한 알에 약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인천에서 오신 72세 이 씨는 초기 강형화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부는 체액으로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 한 층을 올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행된 간 질환을 위한 특별한 수정사항과 함께 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8주 후 체액 축적이 멈췄습니다. 4개월 후 그의 간 기능 검사가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 세브란스 병원의 간 전문의가 제가 무엇을 했는지 묻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세포의 자연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은 완전히 재생할 수 있는 신체의 유일한 장기입니다. 건강한 간은 75%가 외과적으로 제거되더라도 전체 크기로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합으로 올바른 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간세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은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전체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벽한 마이어 레몬을 구할 수 있고 가장 신선한 브로콜리 새싹을 살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전체 치유 과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간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흉터가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안에 병원 침대에 다시 누워 튜브에 연결되어 자녀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치료에 저축한 돈을 쓰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강남구에서 오신 68세 이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간 효소 수치가 급등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ALT는 240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2년 내에 간 경화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레몬과 브로콜리 새싹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의욕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3주 후 그는 혼란스럽고 절망한 채로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간 염증 지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혼합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는 끓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적으십시오. 절대로 이 방법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화씨 104도입니다. 왜일까요?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을 활성화하는 핵심인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고온에서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와 실패의 차이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간세포에서 글루타치온 전구체로 분해되는 바로 그 화합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미로시나아제가 없으면 새싹의 글루코라판이니 설포라판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 없으면 간은 독소를 중화하고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글루타치온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비싼 채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이 씨를 바로잡았습니다. 상온에 정수된 물을 사용하거나 기껏해야 손가락으로 편안하게 만질 수 있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바꾼 지 4주 만에 그의 ALT는 100-2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4삽5가 되었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을 조기 무덤으로 보냅니다. 완전히 빈속에 이 혼합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순간 양치질하기 전 다른 어떤 것도 하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오신 71세 초의 여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작은 토스트 한 조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 방법 전에 무엇이든 먹으면 소화 시스템이 그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담즙과 위산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포라판이 흡수되어야 하는 소장의 pH 수준을 변화시킵니다. 위에 음식이 있으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60% 이상 떨어집니다. 간은 치유 화합물의 일부만 받습니다. 초의 여사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유기농 재료에 돈을 쓰고 매일 일찍 일어났지만 효과의 절반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시간을 바로잡자 6주 만에 지방간 지수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녀의 초음파는 간 지방증의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추가 재료를 넣습니다. 더 많은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황, 생강, 꿀, 사과, 식초, 이 모든 소위 슈퍼푸드를 넣습니다. 이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다른 강력한 화합물, 특히 산성 화합물을 추가하면 제가 지정한 정확한 양을 초과하여 레몬즙을 넣으면 화학 반응이 변합니다. 설포라판의 안정성은 정확한 pH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산이 너무 많으면 설포라판이 간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됩니다. 지방이나 단백질을 추가하면 흡수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 요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황금 시간은 섭취 후 첫 30분이며 이때 위가 비어 있고 장 내벽이 가장 투과성이 높습니다. 저는 91살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습니다. 치유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추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한 요법을 규율과 정밀함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정확한 준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박 선생님, 마이어 레몬을 샀고 채소도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서둘러 준비하다가 간을 살릴 효소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먼저 타이밍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할 때마다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에는 자연적인 해독 리듬이 있으며 우리는 이 리듬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는 가장 깊은 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때 간세포가 글루타치온 전구체를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이 치료제를 섭취하면 낭비하게 됩니다. 이 실수가 수많은 환자들의 결과를 망치는 것을 봐왔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어 레몬 1개를 준비하세요. 일반 레몬이 아닙니다. 마이어 레몬에는 37% 더 많은 리모넨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화합물이 2단계 간 해독을 활성화합니다. 이 레몬을
내 등분으로 자르되 껍질을 제거하지 마세요. 껍질에는 디리모넨이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부분을 버립니다. 이제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바로 무입니다.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양배추가 아닙니다. 무에는 글루코라파사틴이라는 특정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것이 마이어 레몬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간세포의 글루타치온의 구성 요소를 가득 채웁니다. 정확히 100g의 신선한 무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약 1cm 크기의 작은 큐브로 자르세요. 여기서 고대 일본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냥 함께 갈아서는 안 됩니다. 자른 후 정확히 7분 동안 물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물을 자르면 세포벽이 파열되고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방출됩니다. 이 효소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활성 형태인 설포라판으로 전환하기 위해 7분간 산소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즉시 갈면 이 전환 과정이 파괴됩니다. 10분 이상 기다리면 산화가 시작되어 화합물이 분해됩니다. 7분입니다.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7분 후 무 큐브와 마이어 레몬 조각을 믹서기에 넣으세요.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추가하세요.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늦춥니다. 뜨거운 물은 열에 민감한 효소를 파괴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약 섭씨 37도 1000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45초 동안 가르세요. 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갈면 마찰로 인한 열이 발생하여 분자 구조가 손상됩니다. 걸쭉하고 옅은 노란색 혼합물이 될 것입니다. 거르지 마세요. 섬유질은 해독의 2단계에 필수적입니다. 가른 후 5분 이내에 이 혼합물 전체를 마시세요. 앉아서 마시세요. 서 있거나 걸어 다니지 마세요. 몸은 균형이나 움직임이 아니라 흡수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신 후 정확히 15분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야 합니다. 왼쪽이 아닙니다. 등이 아닙니다.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이 최대 혈류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고 화합물이 간세포에 가장 효율적으로 포화될 수 있습니다. 28년 전 오사카의 야마모토 박사로부터 이 기술을 배웠으며 흡수율이 40% 증가합니다. 다음 60분 동안은 다른 것을 섭취하지 마세요. 물도 차도 음식도 안 됩니다. 소화기관은 이러한 간 치유 화합물을 처리하는 데만 전념해야 합니다. 다른 물질은 흡수 경쟁을 일으키고 효과를 희석시킵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하세요. 20일이 아닙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21일입니다. 이것이 간세포 재생의 한 주기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21일 후에는 유지를 위해 주 3회로 줄이세요.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3일차나 4일차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치유 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약간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묽은 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몸이 간세포를 질식시키던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이것은 48시간 내에 지나가며 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보는 가장 흔한 3가지 실수는 마이어 레몬 대신 일반 레몬을 사용하는 것, 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7분을 기다리지 않는 것, 서 있거나 서두르면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 중 하나라도 하면 결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려는 것은 간 질환을 역전시키는 사람과 결국 이식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세부 사항입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입니다. 이 요법을 잘못 따라서 전혀 결과를 얻지 못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또한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해서 6주 내에 간 효소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 환자들도 봤습니다.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차이는 정밀함입니다. 사용하는 마이어 레몬은 실온이어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레몬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낮은 온도는 껍질 안에 에센셜 오일을 가두어 두기 때문이며 그 오일에는 2단계 간 해독을 활성화하는 화합물인 리모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치료제를 준비할 때 그 리모넨이 즉시 방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를 가져가세요. 중간 크기의 마이어 레몬을 준비하세요. 반으로 자르세요. 레몬 반쪽의 즙을 유리컵에 짜세요. 그러면 약 2큰술의 신선한 레몬즙이 나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십자화가 채소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마이어 레몬과 효소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채소는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다 자란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브로콜리 꽃봉고리도 아닙니다. 새싹이어야 합니다. 3일 된 브로콜리 새싹은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최대 100배 많은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간이 글루타치온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분자 열쇠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는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정확히 한 움큼의 신선한 브로콜리 새싹이 필요합니다. 약 30g입니다.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동안 깨끗이 씻으세요.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세요. 새싹을 믹서기에 넣으세요. 신선한 마이어 레몬즙 2큰술을 넣으세요. 미지근한 물 150ml를 넣으세요. 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화 같은 약 37도여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새싹의 미로시나제 효소를 파괴합니다. 찬물은 제대로 추출되지 않게 합니다. 오직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 혼합물을 약한 속도로 정확히 20초 동안 가르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너무 오래 갈면 마찰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몸에 들어가기도 전에 설포라판을 손상시킵니다. 20초 후에는 작은 새싹 조각이 떠 있는 연한 녹색 액체가 됩니다. 거르지 마세요. 섬유질을 포함해 모든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 혼합물을 완전히 빈속에 아침 첫 번째로 마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도 아닙니다. 소화기관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기 전에 마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간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5시에서 17시 사이에 가는 최고의 해독 시간대에 있습니다. 이때가 담즙 생산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때가 간세포가 재생화합물을 가장 잘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이 혼합물을 마시면 설포라판과 리모넨이 12분 내에 혈류로 들어가 간으로 직접 갑니다. 마신 후 최소 45분 동안은 다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기 시간 동안 눕지 마세요. 똑바로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이 혼합물이 소화관을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누우면 혼합물이 위장에 고여서 조기 소화로 효력을 잃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절대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만들지 마세요. 설포라판은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분해됩니다. 2시간 후에는 치료 가치의 70%를 잃습니다. 냉장고에 24시간 보관하면 본질적으로 쓸모없게 됩니다. 매일 신선하게 준비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브로콜리 새싹의 비타민 K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관리하면 위험하지 않지만 의학적 감독이 필요합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서울에서 온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지방간 질환과 정상 범위의 3배인 간 효소 수치를 가지고 제게 왔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8주 동안 매일 아침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7주도 아니고 9주도 아닌 정확히 8주였습니다. 추적 혈액 검사를 위해 돌아왔을 때 그녀의 ALT 효소는 120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AST는 105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증에 상당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료시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이 준비 방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의 힘입니다.
정확성이 간을 살립니다. 부주의함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제 이 방법이 완전히 성공하거나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시간과 준비 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레몬물을 마시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전날 밤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이 방법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간은 해독, 시계에 따라 작동하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리듬과 동기화해야 합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마이어 레몬을 준비해야 합니다. 슈퍼마켓의 일반 레몬이 아닙니다. 마이어 레몬입니다. 일반 유레카 레몬보다 43% 더 많은 리모노이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의 2단계 해독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 크기 마이어 레몬 하나를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동안 깨끗이 씻으세요.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그런 다음 4등분으로 자르되 껍질은 그대로 두세요. 껍질에는 간의 특정 효소인 시토크롬 피소오곡을 활성화하는 디리모넨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이 없으면 전체 방법의 효과가 60% 감소합니다. 이 4등분한 조각들을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 용기에 넣고 정확히 200ml의 실온 정수를 넣으세요. 뚜껑을 덮고 밤새 주방 조리대에 두세요. 냉장고가 아닙니다. 실온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효소 활성화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 혼합물이 밤새 놓여 있는 동안 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최고 해독 시간대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간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독소를 처리하고 재생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바로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혼합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침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 일어나면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7시가 아닙니다. 8시도 아닙니다. 간의 해독 시간대는 6시 30분 이후 빠르게 닫힙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 내에 행동해야 합니다. 전날 밤부터 준비한 레몬물을 가져오세요. 물이 약간 흐리고 노란색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화합물들이 이제 물에 스며들었습니다. 레몬 조각들을 걸러내고 이 물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한 번에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마시세요. 위장이 담즙 생성을 제대로 촉발하려면 이 산성 용액을 서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 빨리 마시면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간 신호 전달 경로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레몬 물을 마신 후 정확히 15분 후에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15분일까요? 구연산과 리모노이드가 십이지장에 도달하여 간에 담즙 분비를 증가시키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정확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담즙 분비가 증가하면 그 순간이 바로 간이 십자화가 채소의 설포랍한 화합물을 흡수할 준비가 된 정확한 시점입니다. 채소는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다 자란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브로콜리 꽃봉꼬리도 아닙니다. 3일에서 5일 된 브로콜리 새싹이어야 합니다. 이 새싹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50배 많은 글루코라파닌이 들어 있습니다. 글루코라파닌은 장에서 설포라판으로 전환되며 설포라판은 우리가 아는 가장 강력한 천연 NRF 경로 활성화제입니다. NRF 경로는 간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주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의 간 생산을 조절합니다. 정확히 30개 신선한 브로콜리 새싹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 2줌 정도의 양입니다. 조리하지 마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가열하지 마세요. 가열하면 글루코라파닌을 설포라판으로 전환하는 니로시나아제 효소가 파괴됩니다. 생으로 드세요. 맛이 너무 강하면 소량의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어도 되지만 뜨거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료와 섞지 마세요.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복잡하게 들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확할 뿐입니다.
의학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 손상을 회복시키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시도했음에도 계속 악화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마이어 레몬 물을 마신 후 15분 뒤에 생 브로콜리 새싹을 먹는 조합은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간의 생화학적 연쇄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레몬은 토양을 준비합니다. 새싹은 치유화합물을 전달합니다. 타이밍은 최대 흡수를 보장합니다. 이것은 전통의학이 아닙니다. 현대의학도 아닙니다. 간이 시간마다 어떻게 기능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지능적인 의학입니다. 이제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정확한 준비 방법과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간 치유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3가지 가장 큰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방법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마이어 레몬 하나와 신선한 브로콜리 새싹 1컵이 필요합니다. 다 자란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브로콜리 새싹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싹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40배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있으며 설포라판은 간세포의 2단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화합물입니다. 이 활성화가 없으면 간은 염증과 흉터를 유발하는 독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어 레몬 반개를 유리잔에 짜 넣으세요. 신선한 브로콜리, 새싹 1컵을 넣고 미지근한 물 100ml와 함께 갈아주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온도가 활성효소의 분해를 막아줍니다. 이 혼합물 전체를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단숨에 들이키지 마세요. 신체가 글루타치온 전구체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신 후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공복 시간은 설포라판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 충분한 단백질이 포함된 정상적인 아침 식사를 하세요. 기억하세요. 손상된 간세포를 재건하려면 하루에 최소 60개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제 치유를 방해할 3가지 중요한 실수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류 때문에 수백 명의 환자가 실패하는 것을 봤으니 주의하세요. 실수 1번, 마이어 레몬 대신 일반 레몬을 사용하는 것. 일반 레몬은 너무 산성이어서 실제로 염증이 있는 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이어 레몬은 균형 잡힌 pH를 가지고 있으며 간 염증을 줄이는 특정 바이오플라보노이드인 에리오시트린의 농도가 더 높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마이어 레몬을 찾을 수 없다면 일반 레몬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올바른 종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주문하세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수 2번, 이 혼합물을 음식과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마시는 것. 제게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 출신의 68세 이 여사님이었습니다. 일정상 더 편리했기 때문에 아침 식사 직후에 레몬과 브로콜리 새싹 혼합물을 마셨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6주 후 간 효소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위장의 음식이 설포라판의 흡수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으로 바꾸자마자 단 3주 만에 ALT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실수 3번, 그리고 이것이 저를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아졌다고 너무 일찍 중단하는 것. 증상은 2주에서 3주 내에 개선될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화가 개선될 것입니다. 오른쪽 복부의 무거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단하는 시점입니다. 치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아지는 것과 치유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간세포가 완전히 재생되려면 12주에서 16주가 걸립니다. 3주 만에 중단하면 손상된 세포가 염증 상태로 돌아가고 몇 달 내에 원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최소 4개월 동안 이 프로토콜을 계속해야 합니다.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껴도, 의사가 효소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말해도,
4개월은 완전한 간 재생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간이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4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호 중 하나라도 있다면 내일 아침 즉시 이 프로토콜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경고 신호 1번, 휴식으로 개선되지 않는 만성 피로. 8시간을 자도 여전히 전고가 되면 기력이 다하고 간이 독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경고 신호 2번째, 팔다리는 여전히 말랐는데 복부 주변에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방간 질환으로 인한 내장 지방 축적입니다. 경고 신호 3번째, 피부, 특히 가슴과 팔에 작은 붉은 점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거미 혈관종이라고 하며 간이 호르몬을 대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고 신호 4번째,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전통 동양의학에서 이 시간은 간의 시간입니다. 간에 염증이 있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이 시간대에 잠을 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댓글에 입력해주세요. 내일부터 간을 치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50세 이상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족을 보호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 레몬과 채소 요법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더 알아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이 간 치유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 문제나 지방간 질환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